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막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따라주셨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상황에는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라고 하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것이 기회가 된 아니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분야가 바로 자동차 보험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최근 4년 만에 7,780억이라는 영업 흑자를 봤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흑자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사고가 줄었으니까 보험사가 흑자를 받겠죠. 근데 이 교통사고가 왜 줄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뉴스에서는 5030으로 제한속도를 낮췄기 때문에 또는 뭐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처럼 교통사고 관련된 법령이 처벌을 높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절대적인 교통량이 감소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정책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5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제한을 좀 더 낮추자라는 정책이었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제한 속도를 다시 60km, 70km 뭐 교통량에 따라서 다시 상향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10km 정도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줄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합리적으로 제한 속도를 설정을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내게 해주고 위험한 곳에서는 철저하게 속도를 줄이도록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꾸려가는 것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준수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를 일으켜서 내가 가해자가 됐다.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무단횡단을 해서 보행자가 법규를 어겨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 대 차로 사고가 나면 그냥 내가 무조건 가해자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돼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의 과실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가해자 변호를 하다 보면 그 가해자가 그 생활이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누군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또는 사망하게 했다라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시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더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에 정책적으로도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제 법안 초기부터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뭐 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나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일 큰 효과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라는 게 한번 뭐 정책으로 입안을 하면 뭐 완전히 바꿀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례를 보면 시간대별로 스쿨존으로 운영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나 하교하는 시간 이런 시간대에만 스쿨존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제한 속도를 완화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할 때 해외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030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교통 혼잡 때문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한 60조 정도가 된답니다. 차가 막혀서 뭐 시간에 늦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길에서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뭐 공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출퇴근길에 접촉사고 같은 거 내고서 길 한가운데 막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이 나요. 뭐 큰 사고도 아니고 누가 다칠 만한 사고도 아닌데 막 서로 실갱이하고 보험사 올 때까지 꼼짝 못한다 하고 그래서 그 뒤로 밀려있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도로를 얼마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런 차량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비용을 빼앗는 그런 잘못된 그 사고 처리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름입니다. 계속 좋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가 들어있는 이런 영상도 추천드립니다.